자, 이제 고전 씨가 오늘부터 이제 고전 시간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아직도 좀 예비에 나가야 될 게 있어요. 오늘은 이제 뭘 나갈 거냐면요. 고전 시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문학이라고 하는 거, 고전 시가 됐든 현대 시가 됐든 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운율이라고 하는 거죠, 그죠? 근데 우리가 운율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운율을 지금까지 배웠죠. 당연히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거고요.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, 근데 우리가 운율을 정리할 때 개별 작품으로만 정리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 운율이 어떻게 만들어진다, 어떤 작품에서 운율이 어떻게 만들어진다, 뭐 이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운율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복잡한데 오늘 이제 운율을 총 정리를 할 겁니다. 오늘 수업하는 내용만 제대로만 정리를 하면은요, 뭐 내신은 물론 수능 때까지 운율은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, 자, 운율 오늘 좀 잘 정리하고,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,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운율을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얘는 이런 부분에서 운율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사실 뭐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는 거기까지 분석할 필요가 없죠. 문제에서 얘는 이런 부분에서 운율이 형성이 돼 라고 하면 내가 작품을 보면 되는 거고요. 실제로 그런 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? 운율이 형성되는 게 맞으니까. 자,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오늘은 거의 아마 빨간색이 필기가 될 거예요. 왜냐면 운율은 시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. 자, 운율 이렇게 들어갈 건데, 운율. 자, 우리가 운율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. 첫 번째는 뭐냐? 자, 외형률이라고 있어요. 외형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내재율이라고 있죠. 자, 이 정도는 우리가 알겠죠, 그죠? 외형률이라고 하는 건 운율이 겉으로 드러난 거야 라는 거고요.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뭐야? 안 내자를 쓴 거니까 운율이 안으로 감춰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렇게 좀 이해하면 되면 될 것 같아요. 뭐냐? 외형률은요, 보통 고전 시가는 뭐다? 외형률이다. 그 다음에 현대시는 뭐다? 내재율이다.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외형률 들어갈게요. 외형률 첫 번째. 외형률은요, 첫 번째 음수율이라는 게 있고요. 음수율. 두 번째 음보율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음수율, 음보율, 음위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복잡하죠? 그러면 음수율은 뭐냐? 자, 얘는요 음절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음절수. 그 음절수라고 하는 건 뭐냐? 우리 그 고전 시가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가 고전 시가를 얘기가 있는데, 자, 요렇게 지금 우리가 작품이 하나 있는데, 이 작품을 도대체 어떻게 끊어낼 거냐? 그죠? 어떻게 끊어낼 거냐? 이거를 백설이, 자자진고래, 구름이, 머흐레라 이렇게 끊어내겠죠, 그죠? 일반적으로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친숙한 시 한번 가볼게요. 요시, 보자. 이 몸이 물론, 자, 우리가 끊어 읽을 때 있잖아요. 끊어 읽을 때 띄어쓰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. 이 띄고 몸이가 아니라 읽을 때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끊어 읽겠죠. 자, 그럼 우리가 글자 수를 한번 세볼게요. 이 몸이 몇 글자? 세 글자. 죽어 네 글자. 100번 세 글자. 고쳐 죽어 네 글자. 백골이 세 글자. 진토되어 네 글자. 자, 이렇게 음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? 음수율이라고 하는 건 음절수를 따지는 거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음수율은 뭐가 있는 거냐면요. 음수율은 기본적으로 3, 4조라는 게 있죠. 그죠? 좀 아까 배운 거 어떻게?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세 글자, 네 글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. 요게 있고요. 그 다음에 3, 3, 2조라는 게 있어요. 3, 3, 2조라는 게 있는데, 자,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3, 4조는 뭐예요? 보통 시조나 가사에 들어가는 거고, 3, 3, 2조는 고려가요 건데, 이건 아직 우리가 뭐 안 배웠겠죠, 그죠? 고려가요는 뭐 고려가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 가시리, 청산별곡 이런 작품이 있는데, 가시리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냥 볼게요. 가시리 있고
이렇게 세 글자, 세 글자, 두 글자. 자, 청산별 볼까? 살어리, 살어리, 라따. 이렇게 세 글자, 세 글자, 두 글자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. 자, 음수율은 뭐야? 음절수다. 음절은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. 자, 다음은 음보율 들어갈게요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한국문항에서는 음보율을 가장 정확하게 따져요. 왜냐하면 음수율은요, 한 글자, 두 글자가 빠지거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음보율은요, 거의 우리가 끊어 있는 게 거의 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서는 음보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요. 자, 여기서 음보율이라고 하는 건 이 보가 걸음보자예요. 그러니까 음의 보폭이다라는 건데,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, 자, 끊어읽기입니다. 아까 이거 시조할 때 쌤이 간단하게 정리했었는데, 뭐예요? 띄어쓰기가 아니라 끊어읽기라고요. 그죠? 아까 우리 배운 거 봐.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4개. 자,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4개.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이시랴 4개로 끊어읽죠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줄에 4개로 끊어 읽는 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요, 얘가 뭐예요? 사음보라고 하는 거죠. 4개로 끊어 읽으니까. 그런데 3음보도 있어요. 3개로 끊어 읽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아까 보려고 얘기했는데, 가실이 있고, 버리고, 가실이 있고, 이렇게. 그 다음에 또 살얼이 랐다. 청산에 살얼이 랐다. 이렇게 3개로 끊어 읽는 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음보는 시조하고 가사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삼음보는 자, 이거죠. 뭐 고려가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음위율인데요. 음위율은 자, 뭐다? 이건 뭐 음위율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. 음절의 위치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음절의 위치. 자, 그러면 음절의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위치에 동일한 음절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음이율은 두운하고 요운하고 가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두는 첫 번째 글자를 맞춘 거고요. 요운은 허리호자를 쓰거든요. 가운데 글자를 맞춘 거고요. 가군은 다리각자를 씁니다. 그래서 끝에 글자를 맞춘 거예요. 그죠?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두은 첫 번째 글자를 맞춰, 요운 가운데 글자를 맞춰, 이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음이율은 뭐밖에 없다? 가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가군이 뭐라고? 끝에를 맞춘 거라고요. 그죠? 이걸 우리가 가군이라고 하는 건데, 우리 지금 현대시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요, 이거 김소월의 진달래꽃 배웠어요. 그죠? 진달래꽃 배웠으면은요, 이게 지금 뭐 지우기가 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런데, 자, 내용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들이 우리다 여기 넣었고요. 우리다 이렇게 끝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. 이런 걸 우리가 가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, 운율은 겉으로 드러난 거 외역률, 내재율이 있는데, 외역률은 고전시가에 해당한다. 자, 종유수는 음수율, 음보율, 음유율이 있다. 음수율은 음절수를 반복해주는 거야. 그래서 3, 4조, 3, 3, 2조가 있다는 거고요. 음보율은 뭐야? 끊어읽기, 즉 보폭이라고, 한 발짝, 두 발짝, 세 발짝 나가는 끊어읽기의 보폭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음보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. 4개로 끊어읽는 게 있고 3개로 끊어읽는 게 있다. 그 다음에 음유율은요, 특정한 음절의 위치를 맞추는 거다. 그래서 우리 시에는 뭡니까? 가군, 끝에 글자를 맞추는 게 있다라는 거죠. 자, 다음은 내재율입니다. 내재율을 들어갈 건데, 자, 내재율은 아까 뭐라 했지? 운율이 감춰져 있는 거라 그랬죠. 자, 그럼 요거는 한번 볼게요. 뭐냐? 첫 번째. 자, 음운이나 음절. 두 번째, 시어나 시구. 세 번째, 시행이나 혹은 뭐야? 연. 통사구조라고 할게요. 통사는 참고로 문장입니다. 문장 구조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? 연이나 혹은 구조. 이렇게 있다는 거죠. 그 뭘 얘기해?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야? 수미상관. 자,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, 여기서
수미상관은 뭐예요? 수미상관은 수가 머리 숫자니까 처음하고 미, 꼬리 미자예요. 끝을 뭡니까?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수미상관을 얘기할 때 선생님 1년하고 마지막 년이 똑같은 거요? 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상관만 있으면 돼요. 그러니까 비슷하면 된다는 얘기겠죠. 그죠? 예, 그래서 그런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데, 자, 결국은 수미상관도 보면은요, 처음하고 끝을 유사하게 반복한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이것도 다 뭐예요? 반복이에요. 봐봐. 음운이나 음절이 반복한다. 시행이나 시어나 시구가 반복한다. 시행이나 문장 구조가 반복한다. 연이나 구조가 시의 구조가 반복하는 거. 수미상관도 결국은 반복이겠죠. 그죠? 그러면 자,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? 아, 얘는 반복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. 그죠? 뭐가 반복돼도 돼. 뭐가 반복돼도 운율을 형성하는 거죠. 그런데 자, 다시 외형률로 한번 와볼게. 여기도 보니까 세 글자, 네 글자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야. 3, 4, 3, 4 두 번 반복되고요. 다 계속 반복된다고. 사음부도 마찬가지야. 한 번만 네 번으로 끊어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네 번으로 끊어 읽고 그 다음으로 네 번으로 끊어 읽어요.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요. 운율은 한마디로 뭐다? 반복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반복되는 게 뭐야? 운율을 형성한다. 물론 우리 내신에서는요. 울림소리를 사용해서 운율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건 뭡니까?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, 내재율은 어쨌든 반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. 외형률도 특정한 형식이 있는데 그게 뭐야? 글자 수든 끊어읽기든 그 다음에 뭐 음의 위치든 특정한 형식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뭐다? 반복이다. 그러므로 운율은 한마디로 뭐다? 반복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운율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.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신을 볼 때나 수능을 볼 때나 혹은 모의고사를 볼 때나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도 역시 뭡니까?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거 공부하면서 반드시 쓸 내용이니까 꼭 좀 정리를 해주고 자,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.